네, 비욘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정형외과의 장동균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까? 어, 이제 보통 이제 외래에 오시면 궁금한 것들 아니면 또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위주로 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위주로 제가 질문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혹시 인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면 어 질문과 함께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질환에서 저희가 인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죠. 보통은 50세 이후에 발생하고 이제 60 세부터 인제 환자들이 되게 많으신데 60세 이상의 다리가 아픈 환자들, 척추가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인제 일단은 척추가 문제가 있는데 척추가 아픈 게 아니고 어 이제 척추가 눌리면 그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잘 못 걷는 게 주 증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또 다른 또 대표적인 질환은 우리가 말하는 허리 디스크라고 어 인제 젊은 사람들한테 비교적 잘 생기고 이 마찬가지로 비슷한 증상인데 인제 대부분 제일 큰 차이는 나이와 쪼끔 관련이 있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척추와 협착증이 많이 있고 나이 젊으신 분들은 인제 아무래도 추간판 탈출증이 인제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비교적 고령에서 발생하는 척추 합착증에 대해서 이제 질문과 함께 궁금한 것도 있으면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제 어 허리가 아프면 이 척추 합착증이냐 척추관 합착증인데 내가 인제 외래 오셔 가지고 "허리가 아픈데 척추 협착증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 비욘드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제 허리에 신경이 눌리면 그 증상으로는 다리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인해서 이제 잘 걷지를 못하게 되는 게 가장 큰 어 증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척추 합착증이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 허리가 아픈 게 동반될 수 있지만 주 증상은 이제 허리 통증보다는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걸을 때 걸을 때뿐만 아니라 일단 다리가 인제 많이 아프고 어 특히 척추 합착증의 주 증상은 어 이제 걷기 시작하면 이제 일정 거리를 걷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인제 다리가 아파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500 미터 걷는 사람이 계속 증상이 악화되면 나중에는 뭐 100 미터, 100 미터 가면 또 쉬었다 가는 거죠.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면 척 이 관 이 척추 합착증이 쪼끔 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숙이면 대부분 척추 합착증이 심한 사람들은 앉아서 이렇게 좀 허리를 구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증상이 쪼끔씩 완화되고 또 인제 좀 쉬다 보면 구부린 채로 증상이 좋아지고 또 걷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인제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뭐 한 30 미터 정도 가면 밖에 못 건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까지 밖에 못 간다. 그런 분들이 인제 있으면 인제 이렇게 인제 좀 얼마 못 걷는다. 간헐적 발행 이것이 인제 척추관 합착증의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눌린 분절에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게 되는데 우리가 인제 허리 신경은 1, 2, 3, 4, 5, 6 번까지 있는데 1 번, 2번 신경이 눌리면 우리가 사타구니 쪽이 아프고 그다음에 3번 신경이 눌리면 무릎 앞쪽 그다음에 4 번은 다리 안쪽, 5 번은 다리 바깥쪽, 6번 신경은 인제 다리 뒤쪽 해서 이제 발바닥까지 아프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
어디가 눌리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척추합작증은 4-5 번이다. 그러면 뭐 4번 신경이 눌릴 수도 있고 5번 신경이 눌릴 수도 있는데, 4번 신경이 눌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리 안쪽이 아프고, 5번 신경이 눌리면 다리 바깥쪽이 아프고, 또 5 번, 6번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5번 신경이 눌릴 수도 있고 척추 1 번이 눌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5번 신경이 눌리면 다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엉치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척추가 안 좋으면 인제 허리가 아픈 것보다는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어렵다. 그리고 다리가 통증이 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안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문제가 있지만 허리가 아픈 것보다는, 네, 다리가 아픈 게 우리 척추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 다리가 저리면 척추 합작증이냐?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어 일단 다리가 아프면 대부분 인제 척추관 합작증을 제일 의심하는데, 어 물론 척추 합작증은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척추 합작증은 약간 고령인 나이에서 발생하지만 추가관 탈출증도 다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음 꼭 척추 합작증뿐만 아니라 나이가 비교적 젊으면 어 허리 디스크, 추가관 탈출증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거의 비슷한데 나이 때문에 인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미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채영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가영님 반갑습니다. 네. 네.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 허리 질환의 대표적인 두 질환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척추 협착증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허리 디스크, 슈가만 탈출증이다. 이건 대표적으로 협착증은 이제 일정한 거리를 가면 이제 쉬었다 가는 하행이 주 증상이고, 허리 디스크는 딱 그 한 곳만 눌리기 때문에 이런 특정 분절에 눌리는 신경에 다리가 아플 수가 있다. 하지만 이 가장 둘 차이는 발생하는 나이에 따라서 인제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5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분들은 척추 협착증이고, 젊은 나이에서는 추가관 탈출증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고가영님 건강한 척추를 위하여 요청하겠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공부 안 하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거는 인제 엉치가 아프면, 우리가 엉덩이가 아프면 인제 고관절이 아프냐? 어 보시면 우리가 인제 엉치 부위, 고관절 말하는 거죠. 네. 엉치가 아프면 고관절이 자체가 문제가 일 수도 있고, 척추가 문제가 있어도 엉치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 인제 고관절에 의한 통증, 고관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체중 부하, 우리가 발을 디딜 때 그 고관절이 아프면 뼈에 체중 부하가 실려서 아픈 거기 때문에 고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 그 고관절 운동 자체를 인제 움직일 때, 관절 움직일 때, 아니면 양반 다리를 할 때, 그럴 때 인제 다리가 아프면 척추 문제보다는 고관절 때문에 인제 아플 확률이 높고, 척추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경우는 뭐 내가 뭐 체중을 안 디디더라도 그 이제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인제 그 걷는 거하고 관계없이, 체중 부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아프면 이것은 척추 때문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엉치가 아플 수가 있고,
척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엉치가 아플 수가 있는데 그 두 개는 이제 내가 힘을 실었을 때 아니면 또는 그 관절을 움직였을 때 고관절이 아프면 그 고관 자체의 뼈에 의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거 관계없이 음 이제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느낌에 엉치가 저리고 뭐 당기고 빠지는 것 같다. 걸으면 더 악화된다, 쪼끔씩 걸으면. 그런 경우에는 척추 때문에 의해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두 개는 방금 제가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척추 쪽으로 갈지 고관절 쪽으로 진료 보러 갈지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지대 님 반갑습니다. 네. 장하균 쌤 형님이 나오셨네요. 네. 요즘 장하균 쌤이 바빠 가지고 아마 어 정신이 없어서 비온 뒤에도 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되면 찾아 나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연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교수님 요즘 허리 통증이 새로 생겼는데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너무 아픈데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음. 인제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면 아무래도 인제 근육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앉았다가 누웠다가 앉을 때, 앉았다가 설 때 이때 인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인제 그 자세를 인제 만약 섰을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허리 돌리기를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천천히 해라." 두 번째는 "하고 난 뒤에 가볍게 허리를 움직여서 근육을 풀어줘라." 네. 그럼 되겠습니다. 미안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협착증이 있으면 어떤 운동이나 자세를 피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척추 협착증이 있으면 허리를 굽히면 어 이제 증상이 좀 완화되고 쪼끔 더 이게 덜 심해지고 허리를 펴면 이제 증상이 악화되는데 그러면 인제 특히 인제 우리가 허리 근육 운동을 한다고 이제 뒤로 신전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협착증은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이 좀 심한 환자들은 뒤로 펴는 신전 운동 자세가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착증이 있는 본인이 협착증이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은 뒤로 허리를 제치는 동작은 좀 피하는 게 좋다. 물론 허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굽히는 것도 허리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어 일단은 우리가 인제 가장 대표적인 게 특히 여자분들께서 인제 땅바닥에 인제 앉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퇴근하시고 아니면 일 마치고 인제 저녁 시간에 TV를 볼 때 소파나 이런 데 앉지 않고 땅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서 앉는 경우 인제 땅바닥에 앉는 경우는 인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 "양반 다리 자세로 땅바닥에 앉는 것은 좋지 않다." 의자 생활이라든지 그런 소파에 앉는 생활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소파는 소파 용도로 기대는 용도가 아니라 앉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너무 무거운 물건 들거나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숙이거나 하는 것도 좋지 않게 되겠습니다. 네. 전진애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나이를 들수록 허리를 뒤로 젖히는 신전이 안 되잖아요. 더 열심히 뒤로 스트레칭이 필요한 걸까요? 아직 협착은 안 온 것 같긴 해요." 네. 본인이 협착이 온지 안 온지는 알기는 좀 어렵고 특별하게 다리가 심하게 아프지 않거나 하면 협착증이 온 건 아니겠죠. 어 인제
특별하게 협착증이 진단을 받거나 협착증이 인제 심하지 않은 환자분들은 인제 스트레칭 신체 운동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동작도 인제 내가 그 자세를 했을 때 통증이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스트레칭 하는 것은 인제 뭐 그 자세를 했을 때 통증이 없으면 좋기 때문에 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협착증이 너무 심한 경우 스트레칭을 했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협착증이 인제 아무리 그 스트레칭이 좋은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통증이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제 네. 그래서 인제 이 설명드렸고요. 인제 엉치가 아플 때 고관절이 문제이냐 척추가 문제 있느냐 체중 부하를 해서 통 체중을 인제 실어서 아프면 인제 고관 자체의 문제이고 체중을 실는 거랑 관계없으면 허리 때문에 인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척추 진료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제 외래에 인제 오신 분도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고 이것 때문에 인제 뭐 통증 주사도 여러 번 맞았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보니까 어 엑스레이밖에 찍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엑스레이밖에 없네요." 하니까 엑스레이 MRI는 찍지 않았나 여쭤보니까 MRI는 찍지 않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 우리가 척추 합자증을 진단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인제 MRI를 찍어서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를 이제 놓더라도 뭐 3-4 번이 문제인지 4-5 번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냥 무턱대고 엑스레이만 가지고 척추합작증을 진단하고 주사를 맞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를 했다. 엑스레이 찍어서 협착증 진단받고 이거는 상식 의학적으로 쪼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척추 협착증 의심이 되면 어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 이제 척추 협착증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무작정 주사 맞지 마시고 통증이 있으면 꼭 MRI 찍어서 뭐 정말 협착증이 있는지 아니 있으면 그 부위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없이 엑스레이만 찍고 "주사 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잘못된 치료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미안 님 질문 주셨는데 혹시 수영이 협착증에 도움이 될까요? 수영은 특히 자유형은 인제 협착증 하체에 심한 경우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목에도 좋고 수영을 자유형을 했을 경우에 숨을 쉬기 위해서 인제 호흡을 할 때 목을 돌려서 인제 호흡을 하는데 이때 이제 자연스럽게 물속에서 목 운동을 하게 되니까 목에도 좋고 그다음에 인제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인제 허리 약간 우리가 또 약간 물속에서 약간 트위스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 인제 물속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형을 하게 됐을 때 인제 롤링이라 하는데 이렇게 골프 치면 회전하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쪽 근육에 좋기 때문에 어 내가 인제 허리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다 하면 수영은 대표적으로 인제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물이 싫으신 분들은 꼭 수영 안 하시더라도 물속에서 요즘에 아쿠아 그냥 운동하는 그 에어로빅처럼 이런 아쿠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쿠아 해도 좋고 또 물속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나중에 또 끝나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인제 리프레시가 되기 때문에 정신적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꼭 척추 합자증에 의심이 되면 정밀 검사 MRI를 찍어 봐라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MRI 찍었는데 협착증이 인제 심하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제 나이가 들면 MRI 찍으면 협착증이 누구나 증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뭐 80세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90세 할머니 와서 전혀 증상이 없는데 MRI 찍어 보면 협착증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굳이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인제 MRI를 찍는 이유는 내가 협착증이 의심이 되는데 통증이 있는데 이게 허리 때문인지 최종 확인을 위해 찍는 거지, MRI 찍었다고 증상이 없는데 음 MRI가 심하다고 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건 절대 그런 경우는 아니고, 우리가 인제 MRI가 심하더라도 그 사람이 증상이 있고 MRI의 증상이 안 좋은 부분과 통증이 인제 일치했을 때 그 부위를 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엠 MRI를 찍는 것은 참고 수치뿐이지 MRI가 심하다고 꼭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제 증상의 정도가 중요하다. 저는 인제 외래에서 인제 MRI가 심하고 인제 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냐 여쭤보시면, 이제 환자분의 증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심해서 통증이 심해서 못 걷는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만 드리고 결국 수술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 참고하는 데 굉장히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이지만,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데는 MRI보다는 환자의 주관적인 그 증상, 통증의 정도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리백 님께서, 박세리는 아니겠죠? 어 "5 분도 못 걷고 멈췄다 걷고 70 후반 아빠 수술밖에 없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요즘에 70대 후반에 인제 수술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70대 후반이라는 나이 자체가 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엔 척추 협착증 수술이 70 대에서 80대 초까지 많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 어 이제 5 분밖에 못 걷고 쉬었다 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통증이 얼만큼 또 심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척추 협착증이 있으면 약물 치료도 있고 주사 치료도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술하는 건 아니고 수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희망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 번, 5번 협착증인데 50 미터 정도 걸으면 허리가 아프면서 엉덩이 감각이 상실되고 좀 앉아서 쉬면 또 걸을 수 있어요.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네. 이게 인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 일반적으로 통증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0점, 통증이 제일 심한 경우를 10 점이라 봤을 때 최소한 8점 정도 이상은 돼야지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불편한 정도는 굳이 수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약을 먹거나 주사 치료를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물론 50 미터 정도라는 게 갔다가 쉬었다 갔다 쉬었다 갔다 하면 불편하지만, 어 이런 어 간헐적 파행 외에도 다리 통증이 얼만큼 심하냐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다리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고 아니면 뭐 슈퍼마켓에 뭐 물건을 사러 가야 되는데 그게 겁날 정도다, 그러면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그러면 인제 뭐 오늘
주제인 비슷한 질문이죠. 척추관 협착증 진행 및 악화를 막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네. 척추관 협착증은 비교적 50대, 60대 이후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와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화와 관련된 된 거기 때문에 노화 자체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 누구나 인제 누구나 노화가 오기 때문에 누구나 인제 협착증이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인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제 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제 허리에 좋은 운동을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좋은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면 어 이제 유산소 운동, 걷거나 조금 빨리 걸어서 척추근 쪼끔 빨리 걷게 되면 척추에 좀 건강한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 허리에 좋고 그래서 유산소 운동 아침 저녁으로 쪼끔씩 항상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운동은 실내 자전거. 고가영 님께서 지금 질문 주셨죠. 자전거가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네. 자전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페달을 돌리게 되는데 페달을 돌리면 옆쪽 근육으로 인제 돌리기 때문에 옆구리가 튼튼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 앞쪽, 옆쪽, 뒤쪽 중에서 실내 자전거는 옆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내 자전거 그다음에 추천드리고 싶고 뭐 실외 자전거도 좋습니다. 자전거 자체가 좋은데 다만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거 야외에서 했을 경우에 좀 넘어져서 부상당하는 거 이런 거 쪼끔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말씀드린 대로 수영이 인제 좋다. 그래서 걷는 거, 실내 자전거, 수영 이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 골라서 평소에 꾸준히 해 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또 허리 근력 운동이 좋죠. 우리가 숙이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배 앞쪽 근육이 강화되죠. 척추 근육의 앞쪽 배 쪽 근육 강화되고 아까 인제 신전 운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허리 뒤쪽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인제 살아가면서 이제 퇴행성 질환, 뼈가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이런 근육이 뼈를 잡아주기 때문에 튼튼한 근육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 가지고 이게 물론 비슷하게 퇴행성 변화가 왔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 근육을 다지는 것이 허리의 퇴행성 변화를 막는 데 좋은 예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나이가 들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퇴행성 변화를 발생한 그런 불안정한 척추 관절을 튼튼한 근육이 안정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통증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젤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남성 90 세인데 척추 골절로 시멘트 시술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이것도 골다공증 때문인가요? 시멘트 시술을 했던 부위가 또 골절이 되나요? 네. 음. 엔젤 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 이제 척추 보통은 인제 90 세가 되게 되면 그 인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인제 뼈가 약해져 가지고 인제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척추뼈가 다치기 쉽고 살짝 넘어졌는데도 척추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데 근데 이게 자꾸 인제 이거를 인제 시멘트 시술을 받다 보면 이제 시멘트 뼈가 약한데 시멘트를 넣어서 이게 또 밑으로 밀려나거나 딴 데 새면 이 시멘트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골절로 인해 발생했다고 무조건 다 심한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발생했느냐, 어느 정도 심한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시멘트 시술하는 건 좋지 않다. 물론 골절 자체는 골다공증 때문이죠. 그리고 시멘트 시술을 이제 뭐 4번 뼈가 부러져 가지고 허리 시멘트 시술을 했는데 넘어져서 또 거기가 또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멘트 수술을 했다고 그게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또 추가적으로 외상을 받았을 때는 시멘트 수술 부위에 또 인제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예. 희망님께서요. 시술도 효과가 없고 너무 아플 때는 꼬리뼈 주사도 가끔 맞는데 지금은 발부터 종아리가 시려서 너무 힘든데 이 역시 협착증 때문인지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희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이제 외래에서 오셔 가지고 어 불 인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대부분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이제 종아리가 아프고 시리고 아파서 동네 병원 갔더니 시술을 권하고 시술했더니 처음엔 좋은데 지나고 나다 보니까 통증이 다시 재발하고, 특별하게 또 나이가 들어서 수술은 또 하기 싫고 겁나서. 네. 아.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 치료가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참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고요. 충분하게 우리 약물 치료, 그다음에 주사 치료 다 했는데 통증이 지금처럼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척추 수술을 한다고 무조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심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잘 회복될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어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제 수술 치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젤 님께서 퇴행성 관절염에 수영을 못하면 때문에 실내 자전거를 하라는데요. 자전거도 무릎 걷기는 괜찮나요? 퇴행성 관절염, 무릎 관절염이죠.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인제 실내 자전거를 하게 됐을 경우에 무릎이 부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심한 경우, 특히 무릎이 같이 안 좋은 경우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수영을 못 한다, 이건 쪼끔 이해가 하기 어렵고,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있어서 있는 경우에 허리도 안 좋은 경우에는 수영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무릎에 일반 평지를 걸으면 체중이 실려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속에서 걷거나 물속에서 아쿠아로빅을 하거나 이런 운동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밥 먹고 간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척추공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척추관 협착증처럼 관리하면 되나요? 네. 크게 보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인제 나누면 의학적으로 뭐 추관공이 문제가 놓여져 있으면 추관공 협착증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류의 질환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네. 밥 먹고 간 님께서 인제 보니까 이제 저녁 시간 다 돼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 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좀 초기 때는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좀 안정을 취하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쪼끔 더 심한 경우에는 인제 먹는 약이 중요한 치료가 되겠죠.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리면 간혹 가다가 인제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인제 약 통증 진통제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면서 어 "진통제면 안 먹겠다." 근데 우리 진통소염제가 척추합작증의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척추합작증의 중요한 치료이다. 그래서 초기에 증상이 있을 때는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다. 약물 치료했는데도 아프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단계인 주사 치료,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신경 성형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보조기나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초기에 한 3개월 이상 열심히 치료해서 하다 보면 70~80%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석 달 뒤에 와서 안 좋아진다고 하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보존적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하면 대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척추갑작증 약물을 치료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약물 치료는 진통소염제가 는 약물 척추갑작증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다. 최소한 3개월 정도 꾸준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치료에 관한 내용인데 그럼 신경주사 그 약물 치료 다음 단계가 인제 신경 어 주사 치료가 되겠죠. 이런 주사 치료는 인제 얼만큼 자주 해야 되느냐 이런 주사 치료는 어 너무 자주 맞는 것은 염증이 생길 우려 때문에 권해 드리진 않고요. 6 개월에 한 3 번, 2~3번 이내는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인제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주사 치료를 하기 전에는 꼭 말씀드린 대로 MRI 찍어서 이제 병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내가 척추갑작증이 맞으면 어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사 치료를 맞아야지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주사 치료는 이제 이렇게 충분하게 한 다음에 어 MRI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검사한 다음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희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걸을 때만 아프고 집에 일상생활은 별로 지장이 안 받는데 혹시 잠잘 때 누운 자세가 잘못된 건지 자다가 엉덩이가 감각이 없을 땐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서 다시 일어나서 몸을 흔들고 다시 누우면 괜찮아요. 약으로 가능한가요? 어 잠잘 때 자세 때문에 희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척추 협착증의 가능성이 쪼끔 있습니다. 이 협착증은 자세랑 잠잘 때 자세랑은 큰 관련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우리가 신경이 눌리면 인제 엉덩이가 막 아파서 만져도 감각이 이상하고 내 살이 아닌 것 같고 막 저리고 그런 대표적인 신경이 눌렸을 때 증상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처음에는 누구나 약물 치료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이 질문이 인제 이렇게 궁금한 것들 제가 인제 많이 준비했는데 어 이렇게 인제 핵심은 어 정확한 진단 만약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은 이제 MRI 같은 거죠. 이런 MRI 같은 걸 통해서 내가 협착증이 맞는지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협착증이 진단이 되면 약물 치료를 해 보고 약물 치료가 안 되면 주사 치료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안 돼서 통증이 너무 심하면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외래 오셔 가지고 주사 치료하는데 뭐 허리 신경 주사를 놔 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꼬리뼈 주사를 맞고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들은 다
비슷한 이제 주사 치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사는 이제 주사는 그 약물을 직접적으로 허리에 넣기 때문에 좀 약물보다는 효과가 세겠죠. 그렇지만 이 약물 기전은 다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제 프롤로 주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근육에 넣는 주사이기 때문에 쪼끔 신경 주사랑은 쪼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질문 이렇게 뭐 제가 또 다른 것도 주 준 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오늘은 인제 여기까지 인제 제가 인제 설명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 외래에서 인제 환자분들께서 인제 궁금해하신 것들은 제가 또 좀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쪼끔 다시 추가적으로 쪼끔 더 질문을 추가해서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Q&A 형식으로 같이 인제 인제 질문과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허리가 아픈 대표적인 질환이 척추합혈증인데 허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들고 통증이 심하다. 어 그래서 다리가 아프고 잘 걷는 게 문제가 있으면 허리 척추합혈증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고관절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건 간별 질환은 체중을 실었을 때 아프면 고관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 인제 우리 척추 합혈증에 대해서 쪼끔 궁금한 내용 우리가 인제 좀 질문해서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 봤고요. 하여튼 궁금한 내용은 제가 쪼끔 더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또 같은 내용으로 어 정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